안녕하세요, 제리북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존경하는 작가인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줄거리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남자 주인공 요조는 일본의 동북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병치레를 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인간의 삶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아이였죠. 자신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 다를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고 부유했던 자신의 삶과는 달리 자신을 부러워하는 상대방 쪽이 훨씬 더 안락하다고 느끼며 인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왜 인간은 절망하지도 않으며 좌절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조는 생각할수록 인간이라는 존재가 난해했기에 인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익사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조가 생각해낸 인간에 대한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을 몰랐던 요조는 자신 스스로에 대한 절망을 느끼고 우울감과 긴장감을 숨기며 그저 천진난만한 아이로 살아가게 되죠. 요조에게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도쿄에서 선물을 사다 주겠다고 할 때에도 책이 갖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익살스럽고 별난 아이로 보이기 위해서 사자춤이 갖고 싶다는 내용을 아버지의 메모장에 몰래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방법을 모르던 요조는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장난꾸러기로 자라게 됩니다. 꽤나 머리가 좋았던 요조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로 익살꾼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인간에 대한 공포는 더욱더 격렬해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익살꾼으로 모두를 웃기면서도 문득 자신도 모르게 괴로운 한숨이 나왔죠. 그러던 어느 날 다케이치라는 친구는 요조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대해 일부러 그러는 거지 하며 말을 합니다. 요조는 자신의 익살스러운 행동들이 낱낱이 간파당하는 것을 알자 일부러 다케이치에게 접근하여 친구가 되기로 결정하죠. 다케이치는 요조에게 도깨비 그림을 선물해주고 요조는 그때 화가가 되리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보는 것과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에 조금씩 자화상 제작에 착수했지만 자신이 그리는 그림은 음산한 그림들로 완성되었고 이것은 자신의 가슴 속에 꼭 눌러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정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은 다케이치에게만 보여주게 되었죠. 익살 밑바닥에 있는 음산함을 간파당하여 하루아침에 경계를 당하는 것도 싫었고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싫었기 때문이었죠. 다케이치는 요조에게 인기가 많은 남성이 될 것이라는 것과 화가로서 성공할 것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사실 요조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욱 난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물처럼 느껴졌고 요조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대해 더 재미있어하고 요구를 하는 쪽은 남성보단 여성 쪽이 더욱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성보다도 더욱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묘하게도 요조를 더 돌봐주고 싶어하는 쪽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 도쿄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학교도 기숙사도 삐뚤어진 성역의 쓰레기통으로 느껴졌고 자신의 익살도 그곳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로 인해 집에 자주 머물러 있지 않았기에 요조는 등교를 빼먹으면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날 화방에서 호리키라는 미술 학도를 알게 되고 그로부터 술, 담배, 창녀와 전당포, 자익사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조는 술, 담배, 창녀 같은 것들이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상당히 괜찮은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일이 끝나갈 무렵 요조는 낡은 하숙집의 캄캄한 방에서 돈에 쪼들리며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생활해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며 그림 공부도 포기하고 호리키와 싼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무렵 긴자에 있는 큰 카페에서 일하던 스네코라는 여자를 알게 되죠. 가난한 생활에 적응이 힘든 요조는 스네코와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합니다. 가마쿠라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스네코는 죽고 자신은 살아남게 되죠. 요조는 기소유예를 받고 풀려났으나 이 사건은 신문에도 꽤 크게 실렸고 아버지를 비롯한 온 집안 식구가 경노하였습니다. 이 일로 생가로부터 의절당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게 되죠. 그 후 무명 만화가가 되어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에서도 우정이라는 것은 딱히 없고 모든 교제는 그저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었던 요조는 호리키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노모가 건네주는 단팥죽을 먹으며 좋아하는 모습에 요조는 당황하게 됩니다. 요조가 먹었을 때는 아무런 맛이 나지 않았던 그 단팥죽을 호리키는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호리키의 모습을 보고 도시 사람들의 조촐한 본성과 안과 밖이 딱 부러지게 나눠져 살고 있는 도쿄 사람들의 실제에 대해 실망하였고 삶에서 도망쳐 다니는 바보는 자신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호리키의 집을 찾아오는 시즈코라는 여성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녀와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녀에겐 딸이 있었는데 낮에는 딸과 함께 만화를 그리며 그녀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모녀의 행복한 대화를 듣고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생각에 조용히 그 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조는 또다시 교바시 근처 스텐파 2층에서 정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시코라는 어린아이를 알게 되고 그녀와 결혼을 하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날 호리키는 요조를 찾아왔고 옛정이라도 살아나듯 함께 술을 마시며 음탄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돈이 없을 때는 아내인 요시코의 옷을 전당포에 맡겨서 그 돈으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호리키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찰나에 요시코와 남자 2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의 부정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큰 고뇌의 씨앗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 결국 모르핀 중독자로 이어졌습니다. 각혈 증세가 심해졌고 호리키는 요조를 정신병원에 데려가고 요조는 그곳에서 인간으로서의 실격, 더 이상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위궤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요조는 더욱더 폐인이 되었고 올해 27살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를 40살 이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네요. 그의 생존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채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는 쇼와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909년 아오모리현에서 태어나 39살에 5번째 자살 시도 끝에 생을 마감한 작가입니다. 아오모리현의 대지주였던 아버지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나 유모에게 자라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과 관심 없이 정서불안 상태로 커가게 됩니다. 고리대금 업으로 부를 축적한 아버지에게 반감을 사고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매번 종교에서 1등을 하던 그는 세포문학을 출간하여 문예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에 빠져들어 자익운동을 하였으나 이는 고향 집의 가족들까지 알게 되면서 가족들은 빨리 청산하라고 그를 협박하였습니다. 집에서 주는 경제적인 안정을 선택하고 3년 끝에 자익운동을 청산하였으나 이때 그는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또 한 번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 약물 중독에 빠져 정신병원에 감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그는 마치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물건과도 같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자살 시도 끝에 생을 마감한 작가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책이 어찌하여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만큼 그의 삶이 잘 투영되어 있는 작품이자 그의 마지막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인 요조의 삶을 작가의 삶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이 작품은 자전적 허구에 의해 창작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염세주의와 허무주의가 잘 나타나져 있고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암울하고 침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일본의 패전 이후에 일본인들의 삶과 현실인식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조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자아가 타인의 자아와 다를 것이라는 불안감과 인간으로부터 오는 공포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 스스로가 익살꾼이 되었죠. 이러한 부분은 마치 현대인들이 가면을 쓰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인지 이 작품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정신병원에 감금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인간이 아닌 물건이 되었다는 생각에서 인간으로서의 실격,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이 되었다는 점,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인간으로부터의 실격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